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선천적 치아 결손된 분들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영구치는 사랑니를 빼고 위에 14개, 아래 14개, 총 28개의 치아가 있으면 전체가 다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한두 개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태아가 발생을 해서 성장을 할 때 치배라고 해서 치아에 씨앗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때 그 씨앗이 없으면 나중에 영구치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영구치가 잘 개수가 맞게 있는지 발생이 되는지를 영유아기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손된 치아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가 빠지려면 유치 밑에 존재하고 있는 영구치가 점점 자라 올라오게 되면 유치의 칙은 치아 뿌리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유치의 치아 뿌리가 다 흡수가 되면 유치의 머리만 남아있다가 빠지게 되죠. 근데 유치 밑에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 영구치가 없으면 그런 일련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 유치에 큰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충치가 심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유치가 깨져 나가지 않고 전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저작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유치가 만약에 충치가 심해서 어렸을 때 치료를 많이 받아서 남아있는 치아 구조가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그 유치의 망가진 형태로 인해서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끼면서 유치뿐만 아니라 그 인접해 있는 영구치에 충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그 유치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금니 중에서 소구치라고 그 치아 머리 부분이 좀 작은 어금니가 있고요. 대구치라고 해서 치아 머리 부분이 좀 큰 어금니가 있는데 대부분 선천적 결손은 소구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인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결손된 부위, 그쪽 치아를 유치를 남겨서 쭉 성인까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치아 교정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치 자리를 빼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그 교정 치료 계획과 맞물려서 그 결손 부위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결정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최대한 그 유치를 살려서 임플란트가 가능한 연령인 만 18세에서 20세까지 유지를 했다가 그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되어도 어떤 분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만약에 선천적으로 결손치가 있게 되면 치아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들이 약간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 이제 치열이 완성이 될 때쯤이 되면 그런 공간 때문에 일단 음식물이 좀 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웃거나 할 때 그런 공간이 보여서 아무래도 밝게 웃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치열이 교체될 때까지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영구치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아 교정 시작 시기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결손이 있는 경우에 장점은 그 공간에 원래 치아가 없기 때문에 발치나 이런 거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시죠. 계획한 즉시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위는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도 같이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부위는 뼈 이식을 거의 필수로 하셔야 되시고, 뼈 이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일반 임플란트 치료에 비해서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치아 결손이 있는 경우에 치조골이 너무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거의 종이장처럼 남아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치아 결손이 있는 부위를 채워넣기 위해서 그 부위의 양 옆에 있는 치아를 작게 깎아서 통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브릿지라는 치료 계획도 굉장히 그 안정적인 치료 계획이기 때문에 더 나쁜 치료거나 뭐 안 좋은 치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생리를 몇 개를 깎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결정하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릿지 치료를 할지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를 할지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받으실 때 통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하는 당일날은 마취를 하고 충분하게 그 마취가 된 걸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간엔 거의 아프지는 않으신데,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 기간에 좀 붓고 통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은 관리가 되면 어느 분이나 다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먹으셨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그 더 치열이 안 좋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천적인 치아 결손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치과로 연락을 주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